조선 후기 경상도 한 고을. 며느리 잡아먹는 집.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습니다. 첫 번째 며느리. 눈빛이 불길하다 쫓겨나 석 달 만에 병사. 두 번째 며느리. 집안 일으켰으나 도둑으로 몰려 쫓겨남. 세 번째 며느리. 맞아도 참았으나 어느 날 밤 흔적 없이 사라짐. 그날부터 시작됐습니다. 부엌에서 그릇소리. 제사상 밥이 차갑게 식어있고 시어머니는 밤마다 며느리 이름 부르며 깸. 장남은 병들어 죽고 재산은 하나씩 사라지고 마지막 남은 건 텅 빈 집.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며느리 세세하니 그 집을 삼켰다. 사람을 재물 삼은 집안은 조상도 지켜주지 않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조선 후기 경상도 산청고을. 마을 우물가 아낙네들이 빨래를 하며 수군댄다. 들었어? 박진사 댁에 또 며느리 들어온대. 어머, 벌써 넷째? 아니야, 셋째야. 하나는 죽고 하나는 쫓겨나고 하나는 도망갔지. 그 집 며느리는 오래 못 가더라. 며느리 잡아먹는 집이라잖아. 나이든 할머니가 고개를 젓는다. 쯧쯧, 그 박씨 부인. 겉으로만 열려지 속은 독사야. 맞아. 남편 일찍 여의고 아들 하나 키웠다고 동네에서 효부라 떠받들지만 집안에선 며느리를 사람 취급도 안 한대. 젊은 여인이 떨며 말한다. 저는 절대 그 집 며느리 안 갈 거예요. 나도야. 목숨이 아깝지. 한 아낙네가 목소리를 낮춘다. 근데 이번에 누가 간대? 김진산의 딸이래. 다나. 어머, 그 가난한 양반집? 응.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낸대. 불쌍하게. 그 집 가면 살아나올 수 있을까? 멀리 보이는 박진사댁. 큰 기와집. 웅장한 대문. 하지만 어딘가 음산하다. 대문 옆 담벼락에는 이끼가 끼어 있고 집 주변엔 까마귀가 운다. 까악. 안채. 박씨 부인이 마루에 앉아 있다. 단정한 한복 고든 자세. 덕망 있는 어른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 눈빛은 차갑다. 하녀 청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온다. 마님, 새 마님께서 곧 도착하신답니다. 그래. 박씨의 목소리는 감정이 없다. 이번엔 좀 쓸만한 것이 왔으면 좋겠구나. 네, 마님. 박씨가 일어나 방으로 들어간다. 방 안 장롱 위에는 삼신할머니 상이 놓여 있다. 박씨가 향을 피운다. 삼신할머니, 이번 며느리는 말 잘 듣는 것으로 주십시오. 옥녀처럼 눈빛 무서운 것 말고, 순이처럼 주제 넘은 것 말고, 그냥 고분고분한 것으로. 문 밖에서 청이가 떨며 듣고 있다. 또 시작이구나 이번 마님도. 마당 사랑채. 장남 성주가 술잔을 기울인다. 술에 취한 얼굴. 핏기 없는 피부. 또 장가를 든다. 또 며느리가 온다. 또 지옥이 시작되는구나. 성주의 친구가 옆에 앉아 있다. 성주야, 내 어머니를 좀 말려야 하지 않겠느냐? 무슨 수로? 어머니 말씀을 누가 거역하겠나? 하지만 이미 2명이나. 나도 안다. 내가 제일 잘 안다. 성주가 술잔을 던진다. 짝. 술잔이 깨진다. 하지만 나는 어쩔 수 없다. 어머니가 무섭다. 나도. 친구가 한숨을 쉰다. 이번 새댁도 불쌍하게 됐구나. 오후 대문 밖. 가마 하나가 도착한다. 허름한 가마. 가난한 집임을 알 수 있다. 가마 문이 열리고 다나가 내린다. 작은 키, 마른 몸. 하지만 단정한 모습. 다나는 큰 집을 올려다본다. 이곳이 내가 살 곳. 떨리는 마음을 억누르고 대문으로 들어간다. 안채 마당. 박씨가 마루에 앉아 다나를 기다린다. 다나가 절을 한다. 어머님께 인사 올립니다. 박씨는 다나를 위아래로 훑어본다. 작고 힘도 없어 보이고. 하지만 고분고분해 보이는구나. 일어나거라. 네, 어머님. 박씨가 다나 주위를 천천히 돈다. 마치 물건을 살피듯. 손을 보자. 다나가 손을 내민다. 박씨가 손을 만져본다. 거칠구나. 일은 해봤겠네. 네, 어머님. 목소리는 작고. 좋아. 시끄럽지 않겠구나. 박씨가 다나 턱을 잡아 얼굴을 들게 한다.
눈을 봐라. 다나가 박 씨를 본다. 박 씨가 다나 눈을 들여다본다. 눈빛이 죽어 있구나. 좋아. 이번엔 오래 쓸 수 있겠어. 박 씨가 손을 놓는다. 청아. 네, 마님. 청이가 달려온다. 새 마님을 안방으로 모셔라. 청이가 다나를 안내한다. 다나가 따라가며 뒤돌아본다. 박 씨가 서서 자기를 바라보고 있다.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 다나는 소름이 돋는다. 무서워. 안방. 작은 방. 옷가지 몇 개와 이불 하나. 청이가 속삭인다. 마님 조심하세요. 네. 여기 무서운 집이에요. 무슨. 청이가 주위를 살피고 더 작은 목소리로. 전에 마님이 3분 계셨어요. 다 못 버티셨어요. 다나의 얼굴이 하얗게 질린다. 3분이나? 쉿. 밖에서 박씨 목소리. 청아. 뭐 하느냐? 청이가 화들짝 놀라 밖으로 나간다. 죄송합니다, 마님. 다나는 혼자 방에 남는다. 창문 밖을 본다. 담벼락 너머로 보이는 하늘. 까마귀가 또 운다. 깍깍. 다나는 무릎을 끌어안고 앉는다. 엄마. 아버지. 여기. 무서워요. 하지만 울 수도 없다. 이미 시집 온 몸. 친정으로 다시 갈 수 없다. 저녁 식사 시간. 박 씨가 상 위에 앉아 있다. 다나가 밥상을 들고 온다. 떨리는 손. 밥상을 내려놓는 순간 그릇이 기울어진다. 국물이 살짝 엎질러진다. 박 씨의 눈빛이 차갑게 변한다. 이것이. 다나가 고개를 숙인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첫날부터 이 모양이냐? 죄송합니다. 짝. 박 씨가 다나 뺨을 때린다. 다나의 고개가 돌아간다. 다시 가져와 제대로. 네, 어머님. 다나가 밥상을 들고 부엌으로 간다. 뺨이 화끈거린다. 눈물이 나오려 한다. 하지만 참는다. 청이가 옆에서 속삭인다. 마님 참으세요. 그냥 참으셔야 해요. 다나는 고개를 끄덕인다. 새 밥상을 들고 다시 안채로. 이번엔 더 조심스럽게. 밥상을 내려놓는다. 박 씨가 살핀다. 이번엔 그나마 봐줄만 하구나. 감사합니다, 어머님. 박 씨가 밥을 먹는다. 다나는 옆에 무릎 꿇고 앉아 있다. 박 씨가 반찬을 집어먹으며 말한다. 너는 먹지 마라. 네? 첫날에 실수했으니 버리다. 굶어라. 네, 어머님. 다나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 하지만 참는다. 박 씨는 천천히 밥을 다 먹는다. 그리고 일어난다. 청소해라. 네, 어머님. 박 씨가 방으로 들어간다. 다나는 밥상을 들고 부엌으로 간다. 부엌 구석에 앉아온다. 소리 없이. 밖에서 까마귀가 운다. 깍깍. 달이 뜬다. 차가운 달빛이 안채를 비춘다. 다나의 첫날 밤이 시작된다. 지옥 같은 시간의 시작. 5년 전 봄. 박진사댁 대문 앞. 화려한 가마가 도착한다. 혼례 행렬. 악사들이 풍악을 울린다. 마을 사람들이 구경 나온다. 와, 박진사댁 도련님 장가드시네. 새댁이 양반집 따님이래. 예쁘겠다. 가마 문이 열린다. 옥녀가 내린다. 붉은 치마, 노란 저고리. 화려한 족두리. 단정하고 아름답다. 하지만 표정은 굳어있다. 마을 아낙네가 속삭인다. 어머, 근데 표정이 왜 저래? 새댁치고 너무 어두운데. 뭔가 불안해 보여. 옥녀는 천천히 대문으로 들어간다. 안채 마루. 박 씨가 곧은 자세로 앉아있다. 옥녀가 큰 절을 올린다. 어머님께 인사 올립니다. 박 씨는 대답 없이 옥녀를 바라본다. 찬찬히 오래. 눈빛이. 뭔가 이상하구나. 저 눈. 나를 무서워하지 않는 눈이야. 박 씨가 불편한 기분을 느낀다. 일어나거라. 네, 어머님. 옥녀가 일어나 박 씨를 똑바로 본다. 그 순간 박 씨의 등에 소름이 돋는다. 2년. 나를 똑바로 쳐다보다니. 눈을 내리깔아라. 네, 어머님. 옥녀가 고개를 숙인다.
박 씨가 일어나 옥녀 주위를 돈다. 손을 보자. 옥녀가 손을 내민다. 부드럽고 하얀 손. 일을 안 해본 손. 박 씨가 코웃음 친다. 즉, 이 손으로 뭘 하겠느냐. 죄송합니다. 앞으로 배워야 할 것이 많겠구나. 가르쳐 주시면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박 씨가 옥녀 턱을 잡아 얼굴을 든다. 또 눈을 본다. 옥녀의 눈. 맑고 똑똑해 보인다. 이 눈빛. 마음에 안 들어. 박 씨가 손을 놓는다. 방으로 들어가 쉬어라. 네, 어머님. 옥녀가 안방으로 들어간다. 박 씨는 자리에 서서 생각한다. 뭔가. 불길해. 저 여자. 오래 못 둘 것 같구나. 한 달 후. 옥녀는 집안일에 익숙해졌다. 부엌일, 빨래, 바느질. 말은 적지만 손은 빠르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시간. 옥녀가 밥상을 들고 온다. 박 씨 앞에 내려놓는다. 박 씨가 밥을 본다. 밥이 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다시 해라. 네, 어머님. 옥녀가 밥상을 들고 나간다. 30분 후 다시 밥상을 들고 온다. 박 씨가 밥을 본다. 이번엔 되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그릇이 더럽다. 다시 닦아라. 옥녀의 눈빛이 잠깐 흔들린다. 하지만 대답한다. 네, 어머님. 밥상을 또 들고 나간다. 부엌에서 청이가 속삭인다. 마님. 그릇 깨끗한데요. 옥녀가 작게 웃는다. 괜찮아. 다시 닦으면 되지. 하지만 옥녀의 손은 떨리고 있다. 석 달 후. 옥녀는 점점 말라간다. 밥을 제대로 못 먹는다. 박 씨가 트집을 잡기 때문이다. 너는 먹지 마라. 밥을 태웠으니 버리다. 너는 먹지 마라. 빨래를 덜 했으니 버리다. 너는 먹지 마라. 눈빛이 건방지니 버리다. 옥녀는 하루에 한 끼도 못 먹을 때가 많다. 어느 날 밤, 성주가 옥녀 방에 온다. 옥녀는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다. 옥녀야. 네, 도련님. 괜찮으냐? 네. 성주가 품에서 떡 하나를 꺼낸다. 이거라도 먹어라. 옥녀가 떡을 받아 먹는다. 눈물을 흘리며 먹는다. 고맙습니다. 성주가 한숨을 쉰다. 미안하다. 내가 어머니를. 괜찮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성주가 나가려는데 옥녀가 묻는다. 도련님. 어머님은 왜 저를. 성주가 멈춘다. 모르겠다. 어머니는 원래 그러셨다. 아버지 돌아가신 후로 더 심해지셨어. 나한테도 무섭다. 어머니가. 성주가 문을 닫고 나간다. 옥녀는 혼자 남아온다. 4개월째. 어느 날 박 씨가 무당을 불러온다. 무당 50대의 집안을 돌아다닌다. 방울을 흔들며. 이 집에 흉한 기운이 있습니다. 박 씨가 묻는다.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무당이 옥녀를 가리킨다. 저 여인입니다. 옥녀가 놀라 뒤로 물러선다. 저는. 무당이 다가온다. 이 여인의 눈빛. 불길합니다. 귀신이 씌었습니다. 박 씨가 고개를 끄덕인다. 역시 그렇구나. 나도 느꼈다. 어머님, 저는 그런 거 아닙니다. 박 씨가 손을 들어 옥녀를 때린다. 짝. 입 닫혀라. 굿을 해야 합니다. 큰 굿을. 박 씨가 고개를 끄덕인다. 좋다. 해라. 사흘 후. 마당에 굿판이 벌어진다. 무당이 춤을 추고 진과 북이 울린다. 옥녀는 마당 한가운데 앉아있다. 사람들이 둘러싸고 구경한다. 무당이 옥녀 주위를 돈다. 이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리라. 나가라. 나가. 옥녀는 고개를 숙이고 떨고 있다. 성주가 옆에서 보다 못해 나선다. 어머니, 이러시면 안 됩니다. 박 씨가 차갑게 말한다. 닥쳐라. 내가 뭘 안다고. 하지만 옥녀는 아무 잘못이. 입 닫히라고 했다. 성주가 입을 다문다. 굿은 밤새 계속된다. 옥녀는 기절하듯 쓰러진다. 다음 날 아침. 박 씨가 옥녀를 부른다.
짐을 싸라. 네. 이 집에서 나가야 한다. 옥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린다. 어머님. 제가 무슨 잘못을. 너는 이 집에 흉을 가져왔다. 무당도 그리 말했다. 당장 나가라. 성주가 달려온다. 어머니. 안 됩니다. 너는 들어가 있어라. 박 씨가 하인들에게 명한다. 전현을 친정으로 보내라. 하인들이 옥녀를 끌어낸다. 어머님. 제발. 도련님. 성주가 옥녀를 붙잡으려 하지만 박 씨가 막는다. 내가 감히. 성주는 어머니 앞에서 무력하다. 옥녀는 허름한 가마에 실린다. 눈물을 흘리며 도련님, 도련님. 가마가 출발한다. 성주는 그 뒷모습을 보며 무릎 꿇는다. 미안하다. 옥녀야. 박 씨는 태연하게 집으로 들어간다. 복 없는 년. 떠나서 다행이야. 석 달 후. 소식이 들려온다. 옥녀가 죽었다고. 친정에 돌아간 지 석 달 만에. 알아누워 죽었다고. 성주가 술을 마시며 운다. 옥녀야. 미안하다. 박 씨는 제사상을 차린다. 하지만 옥녀를 위한 것이 아니다. 조상을 위한 제사. 조상님들 흉한 것을 내쫓았습니다. 이제 이 집에 복이 들어올 것입니다. 촛불이 흔들린다. 바람이 불어온다. 어디선가 여자 우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박 씨는 고개를 돌린다. 아무도 없다. 하지만 뭔가 느껴진다. 등골이 오싹하다. 박 씨는 빨리 제사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간다. 그날 밤 박 씨는 악몽을 꾼다. 옥녀가 나타난다. 창백한 얼굴로 말없이 박 씨를 바라본다. 박 씨가 비명을 지르며 깬다. 으악. 식은 땀을 흘린다. 창밖을 본다. 까마귀가 운다. 까악까악. 2년 후 여름. 박진사댁 대문. 또 가마가 도착한다. 이번에는 풍악도 없다. 조용한 혼례. 마을 사람들이 수군댄다. 또 장가드네. 이번이 두 번째 아니야? 불쌍하게. 또 며느리 하나. 가마에서 순이가 내린다. 상인집 딸. 건강해 보이고 눈빛이 똑똑하다. 순이는 대문을 올려다본다. 여기가 소문난 그 집. 하지만 괜찮아. 나는 첫째 마님과 다르니까. 안채 마루. 박씨 55세가 앉아있다. 예전보다 더 여윈 얼굴. 하지만 눈빛은 더 날카롭다. 순이가 절을 올린다. 어머님 인사 올립니다. 박씨가 순이를 본다. 이번 것은 건강해 보이는구나. 첫 번째 것보다는 나을지도. 일어나거라. 네 어머님. 순이가 일어나 환하게 웃는다. 어머님 잘 모시겠습니다. 박씨가 미간을 찌푸린다. 목소리가 크구나. 거슬려. 방으로 들어가거라. 네. 순이가 경쾌하게 안방으로 들어간다. 박씨는 그 뒷모습을 보며 중얼거린다. 너무 밝구나. 목이 거슬려. 한 달 후. 순이는 집안일을 척척 해낸다. 부엌 정리, 곡간 관리, 하인 관리. 상인집 딸답게 살림 솜씨가 뛰어나다. 집안이 눈에 띄게 달라진다. 곡간이 정리되고 장독대가 깨끗해지고 마당이 반들반들해진다. 청이가 감탄한다. 와, 새마님 정말 대단하세요. 우리 집이 이렇게 깨끗한 건 처음이에요. 순이가 웃으며 말한다. 당연하지. 집은 깨끗해야지. 하인들도 좋아한다. 새마님 오시고 밥이 더 맛있어졌어. 일도 수월하고. 이번 마님은 오래 계실 것 같아. 하지만 박씨는 불편하다. 순이가 너무 잘한다. 자기보다 더 잘한다. 그게 마음에 안 든다. 어느 날 저녁. 순이가 장부를 정리하고 있다. 어머님 곡간쌀이 이만큼 남았고요. 장독대 간장은 이만큼이고요. 내년 농사는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박씨는 듣고만 있다. 얼굴이 굳어 있다. 2년이. 감히 나한테 가르치려 드나. 그만. 네? 아직 말씀이. 그만하라고 했다. 순이가 당황한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방으로 들어가라. 네, 어머님. 순이가 나가고
박 씨는 혼자 장부를 본다. 순이가 쓴 글씨. 깔끔하고 정확하다. 박 씨는 장부를 덮는다. 2년. 너무 똑똑해. 위험하다. 3개월 후. 집안 살림이 더욱 좋아진다. 쌀이 늘고 돈이 모인다. 마을 사람들이 칭찬한다. 박진사댁 요새 잘 되던데? 새 며느리가 살림 잘한대. 역시 상인집 딸이라 그런가 봐. 성주도 기뻐한다. 순이야 고맙다. 내 덕분에 집안이 일어났어.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도련님. 어머니도 기뻐하시겠지? 순이가 잠깐 망설인다. 그러실 겁니다. 하지만 박 씨는 기뻐하지 않는다. 오히려 더 불안하다. 전현이 집안 살림을 다 쥐고 있어. 나중에 내 재산을 빼앗으려나. 아들까지 전현 편이고. 위험해. 없애야 해. 어느 날 밤, 박 씨는 금비녀를 꺼낸다. 돌아가신 남편이 준 비녀. 박 씨의 가장 소중한 물건. 박 씨는 금비녀를 들고 순이 방으로 간다. 순이는 자고 있다. 박 씨는 조용히 순이 이불 속에 금비녀를 넣는다. 그리고 나온다. 다음 날 아침, 박 씨가 소리를 지른다. 큰일 났다. 내 금비녀가 없어졌다. 온 집안이 발칵 뒤집힌다. 하인들이 집을 뒤진다. 어디 있지? 마님 금비녀. 박 씨가 명령한다. 순이 방을 뒤져보아라. 네? 새마님 방을요? 그래. 빨리. 하인들이 순이 방으로 들어간다. 순이가 놀라 일어난다. 무슨 일이세요? 하인들이 방을 뒤진다. 이불을 들춘다. 금비녀가 나온다. 여기 있습니다. 박 씨가 방으로 들어온다. 금비녀를 본다. 이걸 내가 훔쳤구나. 순이가 깜짝 놀란다. 뭐라고요? 저는 아닙니다. 그럼 이게 왜 내 이불 속에 있느냐? 저는 모릅니다. 저는 안 했어요. 박 씨가 순이 뺨을 때린다. 짝. 이 도둑년. 성주가 달려온다. 어머니, 무슨 일입니까? 인연이 내 금비를 훔쳤다. 성주가 순이를 본다. 순이야. 설마. 순이가 눈물을 흘린다. 도련님, 저는 안 했습니다. 정말로. 하지만 내 방에서 누군가 넣은 겁니다. 박 씨가 비웃는다. 누가 내 방에 넣었다는 거냐? 그건. 순이는 말할 수 없다. 설마 시어머니가. 라고는 못한다. 박 씨가 명령한다. 사돈을 불러라. 마을 어른들도 다 불러라. 이 도둑년의 죄를 밝혀야겠다. 오후. 마을 어른들이 모인다. 순이의 아버지도 온다. 박 씨가 금비녀를 보여준다. 이것이 순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물건을 훔쳤습니다. 순이 아버지가 소리친다. 증거가 어디 있소? 이것이 증거요. 내 딸 방에서 나왔소. 누가 넣었을 수도. 박 씨가 목소리를 높인다. 그럼 내가 넣었단 말이오? 내가 내 금비녀를 며느리 방에 넣었단 말이오? 어른들이 수군댄다. 설마 시어머니가. 그럴 리가. 박 씨가 계속 말한다. 이년은 처음부터 수상했소. 집안 살림을 너무 열심히 하더니 다 재산을 노린 거였소. 순이가 울며 항변한다. 아닙니다. 저는 그저 잘 모시려고. 입 닫혀라. 박 씨가 순이에게 다가간다. 그리고 옷을 벗긴다. 이 도둑년에게 벌을 줘야겠다. 순이의 저고리를 벗긴다. 사람들 앞에서 순이가 비명을 지른다. 안 돼요. 안 돼요. 하지만 박 씨는 계속한다. 치마까지 벗긴다. 순이는 속옷만 입은 채 사람들 앞에 선다. 수치심에 온몸을 떤다. 박 씨가 선언한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 도둑년. 순이 아버지가 딸을 감싼다. 가자. 순이는 옷도 제대로 못 챙기고 쫓겨난다. 대문 밖. 순이는 아버지 품에 안겨온다. 아버지. 저는 안 했어요. 알아. 저 집은 무서워요. 마을 사람들이 돌아가며 수군댄다. 도둑질을 하다니.
상인집 딸이라 그런가. 박 씨 부인 불쌍하시겠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안다. 뭔가 이상해. 박 씨 부인이 꾸민 것 같은데. 그러게. 첫째 며느리도 이상하게 쫓겨났잖아. 그날 밤 성주는 술을 마신다. 또 며느리가 이번엔 내 탓이야. 내가 어머니를 못 말려서. 성주는 페인처럼 변해간다. 박 씨는 안방에서 금비녀를 본다. 역시 내가 옳았어. 전현이 재산을 노렸던 거야. 잘 쫓아냈어. 하지만 그날 밤 박 씨는 또 악몽을 꾼다. 옥녀가 나타난다. 그리고 이번엔 순이도 함께. 둘이 나란히 서서 박 씨를 본다. 말없이 박 씨가 비명을 지르며 깬다. 으악. 창밖에 까마귀. 까악. 1년 후 겨울. 박진사댁 대문. 이번에는 혼례도 없다. 그냥 낡은 가마 하나가 조용히 도착한다. 마을 사람들도 이제 구경 나오지 않는다. 또 며느리래. 셋째잖아. 불쌍하게. 우리 딸은 절대 그 집 안 보낸다. 가마에서 다나가 내린다. 작고 마른 몸. 낡은 옷. 가난한 양반집 딸임이 한눈에 보인다. 다나는 큰 집을 올려다본다. 예전보다 더 음산해진 집. 담벼락엔 이끼가 더 많이 끼었고 대문 페인트는 벗겨졌다. 무서워. 하지만 돌아갈 곳이 없다. 친정은 너무 가난하다. 안채 마루. 박 씨는 더욱 여인 모습이다. 머리엔 흰머리가 늘었고 얼굴엔 주름이 깊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롭다. 다나가 절을 올린다. 어머님께 인사 올립니다. 박 씨는 대답이 없다. 한참을 다나를 내려다본다. 작고 힘없어 보이고 말도 없고. 좋아. 이번엔 오래 쓸 수 있겠어. 일어나거라. 네, 어머님. 다나가 일어선다. 고개를 숙이고 서 있다. 박 씨가 다가와 다나 턱을 든다. 나를 봐라. 다나가 박 씨를 본다. 눈빛이 죽어 있다. 이미 체념한 눈. 박 씨가 만족한다. 이 눈빛. 나한테 대항하지 않겠구나. 손을 보자. 다나가 손을 내민다. 거칠고 굳은 살 박힌 손. 일을 많이 해본 손. 일은 할 줄 알겠구나. 네, 어머님. 목소리도 작다. 박 씨가 고개를 끄덕인다. 좋다. 방으로 들어가거라. 네, 어머님. 다나가 안방으로 들어간다. 방은 춥고 작다. 이불 하나 옷 몇 벌. 다나는 구석에 앉는다. 창밖을 본다. 눈이 내리고 있다.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첫날 저녁. 다나가 밥상을 들고 온다. 박 씨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는다. 박 씨가 밥을 본다. 젓가락을 든다. 반찬을 집어먹는다. 다나는 옆에 무릎 꿇고 앉아 있다. 박 씨가 말한다. 짜다. 죄송합니다. 너는 먹지 마라. 네, 어머님. 다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인다. 박 씨가 밥을 다 먹는다. 물을 떠오너라. 네, 어머님. 다나가 물을 떠온다. 박 씨가 마신다. 미지근하다. 죄송합니다. 다시 떠오너라. 차게. 네, 어머님. 다나가 다시 물을 떠온다. 이번엔 찬물. 박 씨가 마신다. 이제 치워라. 네, 어머님. 다나가 밥상을 치운다. 부엌으로 가서 혼자 밥을 먹는다. 식은 밥. 눈물이 나지만 참는다. 소리 없이 먹는다. 한 달이 지났다. 다나는 말이 없다. 맞아도 말이 없다. 박 씨가 뺨을 때려도 이것이 밥을 이렇게 지었느냐? 짝. 죄송합니다. 그뿐이다. 굶겨도 말이 없다. 오늘은 먹지 마라. 걸레질이 엉망이다. 네, 어머님. 투덜거리지도 않는다. 무릎 꿇고 있으라 해도 밤새 여기 꿇어 있거라. 네, 어머님. 아침까지 꿇어 있는다. 청이가 안타까워한다. 마님. 괜찮으세요? 다나가 작게 웃는다. 괜찮아. 하지만 괜찮다고. 다나는 모든 것을 참는다.
말 없이 소리 없이 마을 사람들이 말한다. 이번 며느리는 오래 버티겠어. 맞아. 아무 말도 안 하니까. 박 씨 부인도 만족하시겠지. 하지만 다나는 서서히 죽어간다. 얼굴에서 생기가 사라진다. 눈빛이 더 죽어간다. 살도 빠진다. 석 달 후. 다나는 인형 같다. 말도 표정도 없다. 시키는 대로만 한다. 성주가 걱정한다. 다나야. 다나는 대답이 없다. 괜찮으냐? 네. 힘들지 않으냐? 괜찮습니다. 성주가 한숨을 쉰다. 미안하다. 내가 약해서. 다나는 아무 말이 없다.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다. 어느 겨울밤, 박 씨가 다나를 부른다. 마루를 닦아라. 네, 어머님. 한밤중이다. 눈이 내리고 있다. 다나는 마루를 닦는다. 맨발로. 얼음처럼 찬 마루. 손도 꽁꽁 얼어붙는다. 하지만 닦는다. 박 씨는 안방에서 지켜본다. 잘 듣는구나. 역시 이번 것은 쓸만해. 다나는 새벽까지 마루를 닦는다. 발이 얼어 감각이 없다. 손은 터져서 피가 난다. 하지만 아무 말 없다. 다음 날, 다나는 열이 난다. 하지만 일을 한다.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한다. 비틀거리면서 청이가 박 씨에게 말한다. 마님, 새마님이 아프신 것 같습니다. 내버려둬라. 하지만 내버려두라고 했다. 청이는 입을 다문다. 다나는 계속 일한다. 쓰러질 것 같지만 버틴다. 일주일 후, 다나는 일어나지 못한다. 이불에 누워 떨고 있다. 고열. 성주가 의원을 부른다. 의원이 진맥을 본다. 과로입니다. 쉬어야 합니다. 성주가 박 씨에게 말한다. 어머니, 다나를 좀 쉬게 해주십시오. 약한 것이 문제다. 하지만 너는 들어가 있어라. 박 씨는 다나 방에 간다. 누워있는 다나를 본다. 일어나거라. 다나가 일어나려 한다. 하지만 힘이 없다. 죄송합니다. 쓸모없는 것. 박 씨가 나간다. 다나는 혼자 누워 천장을 본다. 눈물이 흐른다. 엄마, 아버지, 여기서 나가고 싶어요. 살고 싶어요. 며칠 후, 다나는 조금 나아진다. 다시 일을 시작한다. 하지만 예전 같지 않다.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 자꾸 쓰러질 것 같다. 어느 날 밤, 다나는 결심한다. 도망가자. 이대로 있으면 죽어. 한밤중, 모두 잠든 시각. 다나는 조용히 일어난다. 옷도 챙기지 않는다. 짐도 없다. 그냥 입은 옷 그대로. 방문을 연다. 삐걱. 조용히 복도로 나온다. 마루를 지나 마당으로. 눈이 쌓여 있다. 맨발로 눈을 밟는다. 차갑다. 하지만 계속 걷는다. 대문으로. 대문을 연다. 밖으로 나간다. 뒤돌아본다. 박진사댁. 음산한 집. 다나는 돌아서서 걷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그냥 걷는다. 눈밭을 걷는다. 맨발로. 발자국이 찍힌다. 눈 속에. 하지만 곧 눈이 덮는다. 발자국이 사라진다. 다나도 사라진다. 어둠 속으로. 다음 날 아침. 청이가 소리를 지른다. 마님, 새 마님이 안 계세요. 온 집안이 뒤집힌다. 성주가 방을 확인한다. 짐도 없어. 옷도 그대로. 박 씨가 대문 밖을 본다. 눈이 내려 발자국도 없다. 도망갔구나. 마을을 뒤진다. 친정에도 가보지만 없다. 아무도 못 찾는다. 다나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그날 밤, 박 씨는 안방에 혼자 앉아 있다. 도망간 년, 복 없는 년. 하지만 가슴 한편이 불안하다. 3명이나, 며느리 3명이나. 창밖에서 바람이 분다. 휘익, 촛불이 흔들린다. 박 씨는 주위를 둘러본다. 아무도 없다. 하지만 뭔가 느껴진다.
누군가 자기를 보고 있는 것 같다. 세 명이. 박 씨는 급히 이불을 뒤집어 쓴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밤새 잠들지 못한다. 까마귀가 운다. 까악. 그날 밤 박진사댁. 모든 이가 잠든 한밤중. 박 씨 안방. 박 씨는 잠을 자려 하지만 잠이 오지 않는다. 뒤척인다. 다나가 도망갔어. 3명. 벌써 3명. 눈을 감는다. 하지만 눈앞에 떠오른다. 옥녀의 얼굴. 순이의 얼굴. 다나의 얼굴. 박 씨가 벌떡 일어난다. 아니야. 물을 마신다. 손이 떨린다. 그때 부엌에서 소리가 들린다. 딸그랑. 그릇 부딪히는 소리. 박 씨가 귀를 기울인다. 뭐지? 딸그랑. 계속 들린다. 박 씨가 일어난다. 촛불을 들고 부엌으로 간다. 부엌 문을 연다. 누구냐? 아무도 없다. 하지만 그릇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다. 마치 누군가 떨어뜨린 것처럼. 박 씨가 주위를 둘러본다. 청아. 청이가 잠옷 차림으로 달려온다. 네, 마님. 그릇이 왜 이렇게 되어 있느냐? 저녁에 제가 다 정리했는데요. 그럼 이건 뭐냐? 청이도 놀란다. 이상하네요. 분명히. 박 씨가 그릇을 주운다. 손이 떨린다. 치워라. 빨리. 네, 마님. 박 씨는 방으로 돌아간다. 이불을 덮고 눕는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는다. 바람에 떨어진 거야. 그냥 그런 거야. 눈을 감는다. 새벽 3시. 박 씨가 잠든다. 그리고 꿈을 꾼다. 어두운 방. 촛불 하나. 박 씨가 혼자 앉아 있다. 그때 문이 열린다. 삐걱. 누군가 들어온다. 옥녀다. 창백한 얼굴. 젖은 머리카락. 말없이 박 씨를 본다. 박 씨가 뒤로 물러선다. 너는. 옥녀는 다가온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문이 또 열린다. 순이가 들어온다. 옷이 찢어져 있다. 벗겨진 날의 모습. 역시 말없이 박 씨를 본다. 박 씨가 비명을 지르려 한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문이 또 열린다. 다나가 들어온다. 맨발. 발에서 피가 흐른다. 얼어붙은 발. 세 여인이 박 씨를 둘러싼다. 말없이. 차갑게. 박 씨를 바라본다. 박 씨가 소리를 지른다. 으악. 박 씨가 벌떡 일어난다. 식은땀 범벅. 온몸이 떨린다. 꿈이었다. 하지만 너무 생생했다. 박 씨는 촛불을 켠다. 방 안을 둘러본다. 아무도 없다. 하지만 느껴진다. 누군가 자기를 보고 있는 것 같다. 박 씨는 이불을 뒤집어 쓴다. 꿈이야. 그냥 꿈이야. 하지만 잠들지 못한다. 새벽까지 깨어 있다. 다음 날. 박 씨는 피곤한 얼굴로 나온다. 눈 밑에 다크서클. 성주가 놀란다. 어머니, 어디 편찮으십니까? 아니다. 얼굴이 안 좋으신데. 괜찮다고 했다. 박 씨는 제사 준비를 시작한다. 조상 제사일이다. 청아, 상을 차려라. 네, 마님. 청이가 제사상을 준비한다. 밥, 국, 나물, 전. 박 씨가 직접 확인한다. 밥을 더 지어라. 네, 마님. 청이가 밥을 더 짓는다. 제사 시간. 박 씨와 성주가 제사를 지낸다. 절을 올린다. 촛불을 켠다. 향을 피운다. 조상님들께 올립니다. 박 씨가 술을 따른다. 그때 촛불이 흔들린다. 휙. 바람도 없는데. 박 씨가 쳐다본다. 촛불이 다시 안정된다. 박 씨는 계속 제사를 지낸다. 밥을 올린다. 그런데 밥이 차갑다. 박 씨가 만져본다. 얼음장같이 차갑다. 청아. 네, 마님. 밥이 왜 이렇게 차갑냐? 방금 지었는데요. 청이가 밥그릇을 만져본다. 정말 차갑다. 이상해요.
분명히 뜨거웠는데 성주도 확인한다. 정말 차갑네요. 박 씨가 떨린다. 왜 이러지? 다시 지어와라. 네, 마님. 청이가 밥을 다시 짓는다. 10분 후 뜨거운 밥을 들고 온다. 제사상에 올린다. 박 씨가 지켜본다. 밥에서 김이 난다. 뜨겁다. 박 씨가 안도한다. 다행이야. 제사를 계속 지낸다. 절을 올린다. 그때 촛불이 또 흔들린다. 이번엔 더 세게. 휙휙. 박 씨가 쳐다본다. 촛불이 거의 꺼질 듯 흔들린다. 창문을 닫았느냐? 성주가 확인한다. 닫혀 있습니다, 어머니. 그럼 왜 촛불이? 그 순간 촛불이 꺼진다. 훅. 어둠. 박 씨가 비명을 지른다. 으악. 성주가 급히 불을 붙인다. 어머니 진정하십시오. 박 씨는 온몸을 떤다. 조상님들이 노하신다. 어머니, 제사를 빨리 마쳐야 한다. 박 씨는 서둘러 제사를 마친다. 절을 하고 술을 따르고 밥을 물린다. 그런데 밥이 또 차갑다. 아까 뜨겁게 올린 밥이. 박 씨가 만져본다. 얼음장처럼 차갑다. 박 씨의 손이 떨린다. 이럴 수가. 성주도 놀란다. 방금 뜨거웠는데. 박 씨는 뒤로 물러선다. 제사상을 바라본다. 차가운 밥, 흔들리는 촛불, 그리고 느껴진다. 누군가 제사상 뒤에 서 있는 것 같다. 3명이. 박 씨가 비명을 지른다. 치워라. 당장 치워라. 네. 청이와 성주가 급히 제사상을 치운다. 박 씨는 방으로 들어간다. 문을 잠근다. 이불을 뒤집어 쓴다. 온몸을 떤다. 아니야. 조상님들이 그냥 노하신 거야. 며느리들 때문이 아니야. 하지만 박 씨는 안다. 뭔가 시작됐다는 것을. 그날 밤부터 밤마다 소리가 들린다. 부엌에서 그릇소리, 딸그랑, 복도에서 발소리, 탁탁탁, 누군가 걷는 소리. 하지만 아무도 없다. 박 씨는 밤마다 잠에서 깬다. 소리 때문에, 악몽 때문에. 그리고 어느 날 밤, 박 씨는 잠꼬대를 한다. 옥녀야, 미안하다. 순이야, 내가 잘못했다. 다나야, 돌아오지 마라. 성주가 밖에서 듣는다. 어머니의 잠꼬대. 성주는 고개를 젓는다. 어머니, 벌을 받으시는구나. 며칠 후, 박 씨는 무당을 부른다. 귀신을 쫓아달라. 무당이 집을 둘러본다. 방울을 흔든다. 얼굴이 굳어진다. 이 집에 한이 서려 있습니다. 그래, 알고 있다. 쫓아내라. 못합니다. 뭐라고? 무당이 고개를 젓는다. 한이 너무 깊습니다. 여인 셋의 원한. 이건 제가. 무당이 짐을 챙긴다. 죄송합니다. 못하겠습니다. 급히 나간다. 박 씨는 혼자 남는다. 무당도 도망갔다. 박 씨는 주저앉는다. 어떻게 해야. 그날 밤, 박 씨는 또 악몽을 꾼다. 새 여인이 나타난다. 이번엔 더 가까이. 박 씨 바로 앞에. 말없이, 차갑게, 박 씨를 본다. 박 씨가 비명을 지른다. 으악! 그리고 깬다. 식은땀, 떨리는 몸, 창밖을 본다. 까마귀가 운다. 깍깍. 박 씨는 이불을 끌어안는다. 제발 그만.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다. 한해 시작. 봄 박진사댁. 석 달이 지났다. 박 씨는 여인 얼굴로 마루에 앉아 있다. 눈밑은 검고 뺨은 푹 꺼졌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린 결과다. 성주가 다가온다. 어머니 진지 드셔야죠. 먹고 싶지 않다. 하지만 며칠째. 됐다고 했다.
박 씨가 소리를 지른다. 성주는 물러선다. 박 씨는 혼자 중얼거린다. 밤만 되면 또 나타나. 세 명이 또. 그때 하인이 급히 달려온다. 마님, 큰일입니다. 무슨 일이냐? 소가 쓰러졌습니다. 박 씨가 벌떡 일어난다. 외양간으로 달려간다. 소 한 마리가 바닥에 쓰러져 있다. 거품을 문 채. 이게 무슨... 하인이 말한다. 어젯밤까지 멀쩡했는데 아침에 보니 박 씨가 소에게 다가간다. 소는 이미 죽어 있다. 아니야. 소는 집안의 재산이다. 농사를 짓는데 필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성주가 한숨을 쉰다. 새 소를 사야겠습니다. 돈이 어디 있느냐? 박 씨는 주저앉는다. 며칠 후 또 일이 생긴다. 곳간에 불이 난다. 한밤중 불이야. 하인들이 소리친다. 모두 급히 일어난다. 곳간에서 연기가 난다. 불길이 치솟는다. 물을 떠와라. 하인들이 물을 끼얹는다. 하지만 불은 계속 번진다. 곳간 안에 쌀, 곡식 모두 타들어간다. 박 씨는 그 모습을 보며 주저앉는다. 아니야. 새벽이 되어서야 불이 꺼진다. 곳간은 재만 남았다. 쌀도 보리도 콩도 모두 타버렸다. 성주가 재를 쳐다본다. 이제 먹을 게 없습니다. 박 씨는 대답이 없다. 멍하니 재를 바라본다. 왜 이러지? 왜 나한테만? 여름. 논에 물이 마른다. 가뭄이다. 다른 집 논은 멀쩡한데 박진사댁 논만 말라간다. 성주가 논을 확인한다. 물길이 막혔습니다. 뚫었는데도 물이 안 들어옵니다. 박 씨가 직접 논으로 간다. 물길을 본다. 분명 물이 흐르는데 박진사댁 논으로만 안 들어온다. 마치 물이 이 논을 피하는 것 같다. 박 씨는 무릎을 꿇는다. 제발. 하지만 소용없다. 논은 계속 마른다. 벼가 말라 죽는다. 그의 농사는 망했다. 가을. 빚쟁이가 찾아온다. 박진사댁, 빚을 갚으시오. 박 씨가 나온다. 조금만 기다려주시오. 벌써 석 달이오. 더는 못 기다리겠소. 농사를 망쳐서 돈이 없소. 그럼 땅을 파시오. 집을 파시오. 박 씨는 고개를 숙인다. 결국 땅 한 필지를 판다. 대대로 내려온 땅. 팔고 나니 마음이 아프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 빚을 갚아야 한다. 하인들이 하나둘 떠난다. 마님, 저는 이만. 어디 가느냐? 죄송합니다. 다른 집에. 배신자. 하지만 막을 수 없다. 하인들은 계속 떠난다. 이 집에 있으면 불길하다며. 이 집. 뭔가 있어. 밤마다 소리나고. 며느리들 하니 무섭다더라. 결국 청이만 남는다. 청이는 갈 곳이 없다. 고아이기 때문이다. 마님, 저는 남겠습니다. 박 씨는 청이를 본다. 고맙구나. 하지만 청이도 무섭다. 밤마다 들리는 소리, 그릇 소리, 발소리, 여자 우는 소리. 청이는 이불 속에서 떤다. 무서워. 겨울. 성주가 병이 든다. 갑자기. 성주가 쓰러진다. 박 씨가 놀라 달려온다. 성주야. 성주는 고열에 시달린다. 의원을 부른다. 의원이 진맥을 본다. 얼굴이 굳어진다.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하냐? 맥이 약합니다. 마치 뭐냐? 마치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박 씨가 의원 옷깃을 잡는다. 살릴 수 있느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이 약을 쓴다. 하지만 듣지 않는다. 성주는 계속 약해진다. 하루가 다르게 살이 빠지고 얼굴이 창백해지고 눈빛이 흐려진다.
어느 날 밤, 성주가 헛소리를 한다. 어머니, 저기, 뭐가 보이느냐? 여자들이, 3명이, 저를, 보고 있어요. 박 씨의 등에 소름이 돋는다. 헛소리 마라. 손을 내밀어요. 그만. 성주가 비명을 지른다. 으악, 오지 마. 오지 마. 박 씨가 성주를 붙잡는다. 성주야, 정신 차려. 하지만 성주는 계속 헛소리를 한다. 며칠을 그렇게 보낸다. 성주는 점점 더 약해진다.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그저 헛소리만. 박 씨는 성주 곁을 지킨다. 밤낮으로. 성주야, 버텨라. 내가 죽으면. 엄마는 어떻게 하냐? 하지만 성주는 대답이 없다. 그저 숨만 거칠게 쉰다. 어느 날 밤, 성주가 박 씨를 본다. 희미한 눈빛으로. 어머니. 그래, 성주야. 죄송합니다. 무슨 소리냐? 제가 약해서 어머니를 못 지켜서. 눈물이 흐른다. 박 씨도 운다.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엄마가 잘못했어. 성주가 손을 든다. 박 씨가 잡는다. 어머니, 며느리들한테 사과하세요. 뭐? 그래야 이 한이 풀릴 거예요. 성주의 손에서 힘이 빠진다. 고개가 옆으로 떨어진다. 숨이 멎는다. 박 씨가 비명을 지른다. 성주야, 성주야. 흔들지만 깨어나지 않는다. 성주는 죽었다. 원인 모를 병으로. 33세의 나이에. 박 씨는 아들을 껴안고 운다. 성주야, 성주야. 엄마가 잘못했어. 제발 눈 떠. 하지만 성주는 차갑다. 박 씨는 울부짖는다. 온 집안에 울음소리가 퍼진다. 청이도 문 밖에서 온다. 도련님, 장례식 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진다. 하늘도 우는 것 같다. 조문객은 적다. 박진 사댁이 망해가는 것을 아는 사람들. 다들 피한다. 박 씨는 상주로 앉아있다. 눈은 텅 비어있다. 혼이 나간 것 같다. 성주의 관이 땅에 묻힌다. 박 씨는 그 모습을 본다. 비를 맞으며. 성주야, 엄마 혼자 어떻게 살라고.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다. 텅 빈 집. 성주도 없고 하인들도 없고 청이만 남았다. 박 씨는 안방에 앉는다. 혼자 촛불을 켠다. 그리고 중얼거린다. 이제 나 혼자구나. 밤이 된다. 박 씨는 촛불을 보며 앉아있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 탁탁탁. 3사람. 박 씨는 문을 본다. 문이 천천히 열린다. 삐걱. 아무도 없다. 하지만 느껴진다. 3명이 문 앞에 서 있다. 박 씨의 입에서 나온다. 옥녀냐? 침묵. 순이냐? 침묵. 다나야? 바람이 분다. 촛불이 꺼진다. 어둠. 박 씨는 어둠 속에 혼자 앉아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2년 후 겨울. 박진 사댁은 폐가가 되어간다. 기와는 깨지고 담벼락은 무너졌다. 대문은 삐걱거린다. 마을 사람들은 이 집을 피한다. 저 집 가지 마라. 한이 서린 집이야. 안채. 박 씨는 혼자 앉아있다. 머리는 하얗게 샜다. 얼굴은 해골처럼 여윈다. 옷은 남루하다. 청이만 남아 박 씨를 돌본다. 마님, 진지 드세요. 박 씨는 밥그릇을 본다. 식은 밥, 김치 몇 조각. 그게 전부다. 먹고 싶지 않구나. 드셔야죠. 그래. 박 씨는 젓가락을 든다. 손이 떨린다. 밥을 입에 넣는다. 씹는다. 맛이 없다. 삼키기 힘들다. 하지만 억지로 먹는다. 밤. 박 씨는 혼자 안방에 있다. 촛불 하나.
박 씨는 제사상을 차린다. 오늘은 성주 기일이다. 2년 전 죽은 아들. 제사상은 초라하다. 밥 한 그릇, 나물 한 접시. 더 차릴 것이 없다. 돈이 없다. 재산도 다 팔렸다. 땅도 가구도 모두. 빚을 갚느라. 박 씨는 향을 피운다. 성주야. 어미가 제사를 지내마. 절을 올린다. 눈물이 흐른다. 미안하다. 내가 엄마 때문에 울음을 참는다. 술을 따른다. 손이 떨려 술이 엎질러진다. 아이고, 닭 끓여 한다. 그때 촛불이 흔들린다. 휙, 박 씨가 쳐다본다. 촛불이 거의 꺼질 듯 흔들린다. 또 시작이구나. 박 씨는 제사를 계속 지낸다. 떨리는 손으로 밥을 올린다. 또 차갑다. 방금 지은 밥인데 얼음처럼 차갑다. 박 씨는 더 이상 놀라지 않는다. 2년 동안 매일 겪은 일이다. 그래, 차가운 밥이라도 받아라. 제사를 마친다. 밥을 내린다. 박 씨는 그 밥을 먹는다. 차가운 밥, 눈물을 흘리며 먹는다. 성주야, 엄마, 곧 갈게. 그날 밤, 박 씨는 또 악몽을 꾼다. 매일 밤 같은 꿈. 새 여인이 나타난다. 옥녀 순이 다나. 예전보다 더 가까이. 박 씨 바로 옆에. 말없이 앉아있다. 박 씨를 본다. 박 씨는 말한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나 잘못했어. 새 여인은 대답이 없다. 그저 본다. 차갑게. 박 씨는 운다. 제발 용서해다오. 나 벌 받았어. 아들도, 재산도 다 잃었어. 이제 그만. 하지만 새 여인은 사라지지 않는다. 계속 거기 있다. 박 씨를 본다. 박 씨가 비명을 지른다. 으악. 박 씨가 깬다. 온몸이 땀에 젖었다. 떨린다. 창밖을 본다. 달이 밝다. 까마귀가 운다. 까악. 박 씨는 일어난다. 방 안을 걷는다. 잠을 잘 수 없다. 무섭다. 눈을 감으면 그들이 나타난다. 새벽까지 깨어있다. 아침. 청이가 온다. 마님, 아침입니다. 박 씨는 대답이 없다. 멍하니 앉아있다. 마님? 응. 청이가 밥상을 놓는다. 드세요. 박 씨는 밥을 본다. 먹고 싶지 않다. 하지만 먹는다. 살아야 하니까. 청아. 네, 마님. 너는 왜 안 떠나느냐? 청이가 고개를 숙인다. 갈 곳이 없습니다. 다른 집에 가면 되잖느냐? 저는 마님 곁이 좋습니다. 박 씨가 청이를 본다. 눈물이 난다. 고맙구나. 너라도 있어서. 나 외롭지 않다. 청이도 운다. 마님. 두 사람은 울면서 밥을 먹는다. 낮. 박 씨는 마당을 걷는다. 텅 빈 마당. 무너진 담벼락. 예전엔 하인들이 바빴던 곳. 이제 아무도 없다. 박 씨는 사랑채로 간다. 성주가 살던 곳. 문을 연다. 먼지가 쌓여 있다. 성주의 옷이 걸려 있다. 책상 위엔 붓. 박 씨는 옷을 만진다. 성주야. 엄마. 보고 싶다. 옷을 끌어안고 운다. 한참을 운다. 저녁. 박 씨는 혼자 안방에 앉아 있다. 촛불을 켠다. 그리고 생각한다. 나 왜 살고 있지? 아들도 없고 재산도 없고 매일 밤 악몽에 왜 살아야 하지? 박 씨는 천천히 일어난다. 장롱을 연다. 흰 배 한 필이 있다. 수의. 자기 수의. 미리 준비해둔 것. 박 씨는 배를 꺼낸다. 이제 때가 된 것 같구나. 배를 들고 대청마루로 간다. 천장을 본다. 들보가 보인다. 박 씨는 배를 들보에 건다. 고리를 만든다. 그리고 의자를 가져온다. 의자에 올라선다. 목에 배를 건다. 이제 끝이다.
성주야, 엄마 간다. 발로 의자를 밀려는 순간 마님, 청이가 뛰어온다. 안 돼요. 청이가 박 씨를 붙잡는다. 나라. 안 돼요. 마님. 박 씨는 의자에서 내려온다. 주저앉는다. 온다. 왜? 왜 말리느냐? 죽게. 죽게 놔둬. 나. 더는 못 살겠다. 청이도 운다. 마님. 안 돼요. 제발. 제발. 박 씨는 청이를 껴안고 운다. 두 사람은 마루에서 울고 또 운다. 달이 뜬다. 차가운 달빛이 마루를 비춘다. 박 씨는 고개를 든다. 하늘을 본다. 별이 보인다. 성주야. 엄마. 아직은 못 가겠다. 청이가. 청이가 있어. 조금만. 조금만 더 버텨볼게. 청이가 박 씨를 방으로 모신다. 눕힌다. 이불을 덮어준다. 주무세요, 마님. 박 씨는 눈을 감는다. 피곤하다. 너무 피곤하다. 잠이 든다. 그리고 또 꿈을 꾼다. 새 여인. 하지만 이번엔 조금 다르다. 멀리서 본다. 예전처럼 가까이 오지 않는다. 그저 서서 본다. 박 씨도 그들을 본다. 미안하다. 새 여인은 천천히 돌아선다. 사라진다. 어둠 속으로. 박 씨는 그 뒷모습을 본다. 가는구나. 아니, 아직 안 갔어. 기다리고 있구나. 나를. 박 씨는 안다. 자기가 죽어야 한다는 것을. 그래야 이 한이 풀린다는 것을. 박 씨는 눈을 뜬다. 창밖을 본다. 새벽이다. 해가 뜨고 있다. 박 씨는 일어난다. 또 하루를 살아야 한다. 지옥 같은 하루를. 하지만 산다. 아직은. 조금만 더. 청이를 위해서라도. 박 씨는 방문을 연다. 마당을 본다. 눈이 내리고 있다. 하얀 눈. 세상을 덮는다. 박 씨는 눈을 바라본다. 곧 갈게. 조금만. 기다려. 눈은 계속 내린다. 박진 사댁을 덮는다. 하얗게. 5년 후 늦가을. 박진 사댁은 완전한 폐가가 되었다. 기와는 반쯤 무너졌고 담벼락은 허물어졌다. 마당엔 잡초가 무릎까지 자랐다. 대문은 삐걱거리며 바람에 흔들린다. 안채 한쪽 방. 박 씨가 누워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 머리는 새하얗다. 숨소리만 겨우 들린다. 청이가 옆에 앉아있다. 물수건으로 박 씨 이마를 닦는다. 마님, 물 드세요. 박 씨는 고개를 살짝 흔든다. 이제 됐다. 마님. 청아. 네, 마님. 박 씨가 청이 손을 잡는다. 뼈만 남은 손. 고마웠다. 마님. 너 하나라도 있어서. 나 외롭지 않았다. 청이가 운다. 마님. 그런 말씀 마세요. 박 씨는 천천히 눈을 감는다. 이제 갈 시간이다. 마님. 박 씨는 숨을 깊이 들이쉰다. 그리고 천천히 내쉰다. 눈을 뜬다. 천장을 본다. 옥녀야. 청이가 놀란다. 마님? 순이야. 마님. 정신 차리세요. 다나야. 박 씨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희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구나. 박 씨는 손을 든다. 허공을 향해. 마치 누군가를 만지는 것처럼. 용서해다오. 제발. 용서해다오. 손이 떨어진다. 박 씨는 눈을 감는다. 숨이 거칠어진다. 청이가 박 씨를 흔든다. 마님. 박 씨는 대답이 없다. 그저 숨만 쉰다. 점점 약해지는 숨. 해가 진다. 방 안이 어두워진다. 청이가 촛불을 켠다. 박 씨는 여전히 누워있다. 눈을 감은 채. 한밤중. 촛불이 흔들린다. 휙. 청이가 쳐다본다. 바람이 없는데 촛불이 흔들린다. 청이는 소름이 돋는다. 또 오셨구나.
방문이 천천히 열린다. 삐걱. 아무도 없다. 하지만 느껴진다. 누군가 들어오는 것 같다. 3명. 청이는 구석으로 물러선다. 떨며 박 씨를 본다. 박 씨는 눈을 뜬다. 천천히. 앞을 본다. 그리고 본다. 3 여인이 서 있다. 옥녀 순이 다나. 창백한 얼굴. 말없이 박 씨를 본다. 박 씨는 눈물을 흘린다. 왔구나. 3 여인은 한 걸음씩 다가온다. 박 씨 침대 옆에 선다. 박 씨를 내려다본다. 박 씨가 손을 내민다. 미안하다. 너희를 사람으로 안 봤어.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함부로 대했어. 옥녀가 박 씨 손을 잡는다. 차갑다. 얼음처럼 차가운 손. 박 씨는 떨린다. 하지만 놓지 않는다. 순이도 손을 잡는다. 다나도 손을 잡는다. 3 여인의 차가운 손. 박 씨를 감싼다. 박 씨는 운다. 용서해다오. 나 벌 받았어. 아들도 잃고 재산도 다 잃고 혼자 이렇게 이제 데려가다오. 3 여인은 말이 없다. 그저 박 씨를 본다. 박 씨의 숨이 점점 약해진다. 성주야. 엄마. 간다. 너 먼저 보낸 엄마. 미안하다. 박 씨의 눈이 감긴다. 숨이 멎는다. 3 여인은 천천히 손을 놓는다. 박 씨를 본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선다. 문으로 향한다. 사라진다. 촛불이 꺼진다. 훅. 어둠. 청이가 비명을 지른다. 마님. 청이가 촛불을 다시 켠다. 박 씨를 본다. 박 씨는 죽어 있다. 눈을 감은 채. 하지만 얼굴엔 평화가 있다. 고통스럽지 않다. 오히려 편안해 보인다. 청이는 박 씨를 껴안고 운다. 마님. 마님. 다음 날. 마을 사람들이 온다. 박 씨의 장례를 치른다. 조문객은 거의 없다. 박진 사댁을 기억하는 사람도 적다. 청이 혼자 상주로 앉는다. 마님. 편히 가세요. 박 씨의 관이 성주 무덤 옆에 묻힌다. 어미와 아들. 나란히. 장례를 마치고 사람들이 돌아간다. 청이도 마지막으로 절을 올린다. 그리고 떠난다. 박진 사댁으로 다시는 돌아가지 않는다. 집은 텅 빈다. 완전히. 몇 년 후. 집은 완전히 무너진다. 지붕이 무너지고 벽이 무너지고 마당엔 나무가 자란다. 사람들은 그 털을 피한다. 저기 옛날에 박진 사댁 있었지? 응, 며느리 셋 잡아먹은 집. 무섭다더라. 밤이면 여자 우는 소리 들린대. 아이들이 무서워한다. 저기 가지 마. 귀신 나온대.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본다. 보름달 뜨는 밤. 터에서 흰옷 입은 여자 셋. 나란히 서서 달을 본다. 그리고 천천히 사라진다. 마을 할머니가 아이들에게 말한다. 옛날 옛적에 한 양반집이 있었단다. 그 집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셋이나 내쫓았지. 한 명은 죽고 한 명은 쫓겨나고 한 명은 도망갔어. 그 후로 그 집에 재앙이 내렸단다. 소도 죽고 곡식도 타고 아들도 죽고 결국 시어머니는 혼자 죽었지. 그래서 말이야. 할머니가 아이들을 본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해야 한단다. 며느리도 사람이야. 함부로 대하면 한이 되는 거야. 그 한은 반드시 갚아진단다.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인다. 내 할머니. 바람이 분다. 옛 박진 사댁 터를 지나 나뭇잎을 흔든다. 바람 소리가 들린다. 마치 여자 셋이 한숨 쉬는 것 같다. 하지만 이제 원망의 소리는 아니다. 그저 긴 한숨. 오랜 시간이 지나 이제 풀려가는 한. 터엔 풀이 자란다. 꽃이 핀다. 봄이면 진달래. 여름이면 원추리. 가을이면 코스모스. 사람들은 말한다. 저 꽃들이 며느리 셋에 넣기래. 이제 한이 풀려서 꽃이 된 거야. 그리고 전해진다. 박진 사댁 이야기.
며느리 셋을 내쫓은 시어머니 이야기. 대대로, 교훈으로.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은 자는 결국 사람 없이 죽는다. 사람을 재물 삼은 집안은 조상도 지켜주지 않는다. 조선시대 야담집 청구야담에 전해지는 이야기. 터 위로 달이 뜬다. 밝은 달. 달빛이 터를 비춘다. 꽃들이 달빛에 흔들린다. 바람에. 그리고 들리는 것 같다. 아주 작게. 여자 셋의 목소리. 이제. 가자. 하니. 풀렸어. 편히. 쉬자. 목소리가 사라진다. 바람도 멎는다. 고요. 달만 밝게 빛난다. 박진사댁 이야기.